안녕하세요, 루시오입니다. 7개월 정도 캐스퍼 가솔린 모델을 몰다가 2달 전에 캐스퍼 전기차로 바꾸었는데요. 실제 차주 입장에서 추천하는 선택 옵션과 기본 옵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택 옵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트림에는 프리미엄이랑 인스퍼레이션 두 가지가 있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옵션이 컬러 패키지 중에 투톤 컬러라고 있습니다. 투톤이 이 지붕이랑 A 필러 부분, 이 부분을 검은색으로 넣어주는 그런 건데요.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쁘고 디자인적으로 뭔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 체크를 하면 되는데 40만원 정도 추가금이 들고, 그리고 썬루프 옵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썬루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해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내 컬러 패키지 중에 이제 안에 실내 색상을 베이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 검은색이나 아니면 다크 그레이랑 라이트 카키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체크를 하시면 베이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제 워낙 화사하고 좀 심리적으로 예쁜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내를 베이지 색상으로 했는데 되게 예쁘고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대신 단점이 이게 좀 오염이 잘 되고 관리가 좀 힘들다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일단은 전 책상이 차 자체가 검은색이다 보니까 실내는 좀 밝게 넓어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좀 밝은 색상을 했고요. 이 관리에 대해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가죽 관리, 가죽 에센스라고 치시면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요. 이런 가죽 에센스랑 클리너를 잘 사용을 하시면 깨끗하고 좀 오래 잘 관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 비싼 거 살 필요 없이 저렴한 거 사셔가지고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외장 색상인데요. 이번에 워낙 색상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에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캐스퍼 일렉트릭이 전기차다 보니까 이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나오잖아요, 전기차가. 그래가지고 이 파란색 번호판이랑 어울리는 색깔이 전 검은색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개인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 품목으로 와서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이패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에 보시면 룸미러 있죠.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하이패스 룸미러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ECL 룸미러라고 해가지고 어, 전자식 룸미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반사되는 빛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게 좀 밝게 야간에 좀 밝게 보이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디지털 룸미러를 따로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크게 상관은 없었고요. 이것도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으신 분들은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썬루프인데요. 캐스퍼 자체가 차량이 이제 좀 작기도 하고 썬루프도 작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별로 크진 않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해요. 그래서 처음 첫 차로 캐스퍼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썬루프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저렴한 가격에 내가 썬루프를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큰 차를 사가지고 비싼 차를 사거나 그럴 때 썬루프를 옵션으로 하려면 최소 6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줘야 돼요. 네, 미리 좀 싼 값에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튼 눌러서 자동으로 열리고요. 이런 식으로 유리만 이렇게 달아 놓을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열어서 여기만 들어서 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보시면 이 정도로 뭐 크기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앞쪽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운전자도 어느 정도 좀 보이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마트 센스 이건데요. 이 안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거입니다.
자동으로 앞차의 간격을 조정하면서 속도도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거 되게 편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이시죠? 30km라고 보이는 이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킨 건데 차간거리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 속도 역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뭐 100으로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100으로 가는 건 아니고 앞차와의 간격을 알아서 조절하면서 거기에 맞는 속도로 알아서 줄여줘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을 하실 때 굉장히 편안하고요. 스탑앤고 기능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멈추고 그리고 자동으로 출발을 하기는 하는데 완전히 정차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다시 그 엑셀을 밟아주거나 버튼을 눌러주셔야 다시 출발을 해요. 나머지 기능들은 거의 안전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인데요. 이것도 없는 것보단 당연히 있는 게 훨씬 좋고요. 특히 이 차선 변경할 때 이 후측방 충돌 경고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차선 변경을 할 때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바로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주차했을 때 주차하다가 다시 나올 때 뒤에 차가 오는지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100만 원이긴 한데 충분히 그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추천을 드리는 그런 옵션입니다. 네 번째로 컨비니언스 플러스 이건데요. 저는 이건 따로 옵션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실내 V2의 커넥터인데요. 이걸로 이제 밖에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캐스퍼 일렉트릭 자체가 기본으로 실내에도 V2의 커넥터를 따로 넣을 필요 없이 그대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내에 그 콘센트를 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커넥터를 따로 구입하는 게 사실 더 쌉니다. 중고나라나 그런데 다른 차량 거를 써도 괜찮거든요. 그런 데서 뭐 1, 20만 원에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무선 충전 기능인데 이게 사실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휴대폰을 여기 이제 계속 두고 안 보기도 좀 그래가지고 뭐 굳이 휴대폰을 숨겨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필요 없다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따로 키를 안 들고 다니고 디지털로 이렇게 휴대폰만 들고도 이렇게 차를 열고 닫을 수 있고 뭐 그런 기능인데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굳이 넣지 않았는데 이것도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등 이게 원래는 뒤에 트렁크 열면 이런 식으로 좀 할로겐 램프라고 해가지고 약간 어두우면서 따뜻한 그런 불을 넣어줬는데 이 옵션을 넣어주면 훨씬 밝은 트렁크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말고도 선바이저 램프라고 제 안에 화장등 있죠. 그쪽에 또 밝게 해주는 뭐 그런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옵션을 하고 싶었는데 핸들에 이런 식으로 불빛이 들어와요. 이 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종 뭐 과속 경보음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불로 또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시승 차량에서 좀 경험을 해봤을 때 운전을 하실 때는 거의 전방을 보다 보니까 핸들을 거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안 볼 이 핸들을 뭐 굳이 이쁘게 꾸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뭐 저는 없다고 없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아웃사이더 도어 핸들을 이제 터치 타입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거는 기본으로는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로 뭐 차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이런 건데 개인적으로 터치식보다는 좀 버튼식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더 직관적이고 편했다고 느껴져가지고 전 터치는 굳이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전 디지털 터치 이게 제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무난무난한 그런 기능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컴포트 기능인데요. 이거는 캐스퍼라면 전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스퍼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앞좌석 제 1열이라고 하죠. 이게 다 접히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차박을 또 염두해 두시는 분들은 이거 때문에 그 차박 때문에 이 옵션을 꼭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1열을 다 접어서 완전 이렇게 눕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한 190에서 2m 가까이 돼요. 그래서 여기 평탄화만 잘 해주면 쉽게 뭐 누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열의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시트 이건데, 이 2열을 엄청 좁게 만들 수도 있고 엄청 넓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이 거의 웬만한 중형 세단급처럼 나와요. 물론 이렇게 뒤로 다 당기면 어, 이 트렁크가 되게 좀 좁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2열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다. 대신에 승차감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게르기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최대한 뒤로 미뤄진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좋고요. 이것도 엄청 끝까지 많이 젖혀져요. 거의 영화관의 리클라이닝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승석 통풍 시트. 통풍 시트가 원래는 이 운전석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동승석에도 통풍 시트가 이제 들어왔고요. USB-C 타입 단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여기 밑에 뒤에서 이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네, 운전석은 이렇게 안전에 나오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이런 게 있고요. 러기지 보드라고 이제 여기 적재함을 덮어주는 이렇게 그런 기능이고, 이것도 차박을 하실 때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를 평탄화를 해주는 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 동승석 시트 백보드라고 있는데, 이게 여기가 운전석이고 여기가 동승석이라고 치면 이걸 끝까지 접혀서 뭐 여기에 뭘 둘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 여기를 꼭 세우고 뒤에 이런 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시트 백보드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현대몰에 한 6만 원, 7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자성이 굉장히 좀 강력해서 생각보다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포트 기능은 정말 추천을 드리는 그런 기능이고요. 만약 이걸 안 넣으면 뭐 장점이라고 하면 이 쿠션이 좀 더 굵어진다고 봅니다. 굵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뒷좌석이랑 그런 것들이 좀 더 푹신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체크해봐도 좀 두꺼워진 거 볼 수 있죠? 그래도 컴포트는 캐스퍼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익스테리어 디자인 이건데요. 이거는 저는 그래도 좀 추천을 하는 편인데, 이 십자가 이 모양이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보다도 이 앞에 램프 이게 굉장히 밝습니다. 이걸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좀 어두운 할로겐 조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야간 운전이나 이럴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이런 밝은 등이 들어가는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좀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젝션 타입이라고 이제 LED 타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뒤쪽에 리어 콤비 램프라고, 이게 원래는 이제 이 옵션 안 하게 되면 항상 그 빨간색 등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불이 들어오거나 꺼지거나 그런 식인데,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이뻐 보이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면 이렇게 흰색으로 그대로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이렇게 빨갛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루프렉 이것도 뭐 캠핑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LED 뭐 보조등이 추가로 들어오고, 번호판을 좀 더 밝게 비춰주고, 마지막으로 바퀴가 15인치에서 17인치로 좀 커지고 디자인도 좀 더 특색 있게 바뀝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연비 관련해서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이제 승차감도 살짝 뭐 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연비 차이는 15인치나 17인치나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5인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행거리 계산기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5인치랑 17인치 하면 20km 정도 이제 차이가 나긴 하는데 당연히 뭐 밖에 작은 게 연비가 더 좋아지니까 그렇긴 한데 실제로 20km까지 뭐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곱 번째로 파킹 어시스트 이 기능인데요. 이거는 저는 따로 체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캐스퍼 자체가 이제 주차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기능 자체는 되게 좋은데 화질이라던가 이 표현해준 이 그림 같은 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고 해요. 근데 약간 뭉개지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없는 것보다야 뭐 당연히 좋지만 뭐 굳이 저는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넣지 않았는데 만약에 초보 운전이나 좀 주차가 어려우신 분들은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이 이게 보통 우리가 주차를 하실 때 후방 카메라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옵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 후방 카메라 말고도 전면 카메라도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옵션을 추가하시면 이 카메라가 없었는데 전면에 이렇게 카메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장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주차하실 때 전면 주차하기가 편해집니다. 이 카메라로 보고 좀 더 편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캐스퍼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하려면 이렇게 전면으로 해야 되는 게 되게 불편해요. 이 선도 사실 이 뒤에 후방까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캐스퍼는 충전을 하려면 이렇게 전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 있으면 전면 카메라를 켜서 좀 전면 주차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체크를 하시면 되고 옵션 자체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사실 경차는 아니지만 이제 소형차급에는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여기를 잘 안 보거든요. 이것도 있는 옵션이 있는 차량들을 많이 타보긴 했는데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백미러 백미러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백미러 보고 사이드 체크하고 옆에 차 있는지 한번 보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밴 패키지 이거는 컴포트 옵션을 해제를 해야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이런 일렬 격벽이나 뭐 러기지 박스 뭐 매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안 하실 것 같아요. 컴포트를 하면 또 어차피 체크를 못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이패스, 썬루프, 스마트 센스, 컴포트, 익스테리어 디자인 이 정도만 체크를 했고 컨비니언스 플러스랑 파킹 어시스트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필요하시면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스마트 센스랑 컴포트 이 두 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기본 옵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퍼레이션에서 기본 성능이랑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트레인부터 볼 건데요. 전기차 하다 보니까 회생 제동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핸드 뒤쪽에 회생 제동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 여기 계기판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여기 보이시죠? 이게 회생 제동 단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이랑 이 뒤에 버튼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제일 오른쪽 이게 회생 제동 0단계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제일 왼쪽이 아예 페달 단계라고 이제 원 페달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오토라고 들어가게 돼요. 오토는 회생 제동 오토 단계
이 차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알아서 조정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오토로 하셔도 되고, 저같이 내연기관의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생 제동을 0단계로 끄고 다니셔도 됩니다. 이거는 잘 맞는 걸 찾으셔가지고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변속 칼럼이라고, 이번에 기어 보험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 그 드라이빙이랑 후진, 그리고 이 파킹 기어 바꾸는 게 이런 식으로 노브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직관적이고 공간도 좀 덜 차지하고 편하긴 한데, 단점이 이 와이퍼랑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실수를 할 뻔한 적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익숙해지시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트 펌프 시스템이라고, 원래는 전기차가 겨울에 진짜 효율이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좀 완화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여전히 겨울에는 주행거리가 좀 줄어들고 그런 단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추운 날씨에도 주행거리가 좀 덜 들어줄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컨디셔닝 시스템이라고,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 따뜻하게 유지하는 뭐 난방 시스템이다, 뭐 그런 겁니다. 우리 그 사람을 위한 난방이 아니라 배터리를 좀 잘 데펴주는, 그리고 충전이 잘 되게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 주행 모드라고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면 이 조명 색깔도 바뀌면서 주행거리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에코 모드가 당연히 주행거리가 제일 길고, 스포츠 모드가 제일 짧고요. 이런 식으로 조명이 바뀌면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V2L이라고, 실내에서 220 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운전석에 바로 옆에 있거든요. 밑에 이런 식으로 이걸 닫아 놓을 수 있고, 여기 꼽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다른 EV3만 가도 실내 V2L을 쓰려면 이런 식으로 옵션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캐스퍼는 그냥 공짜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배터리인데요. 49 정도 되는 배터리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용량이냐면, 우리 전기 많이 먹는 전기난로 2000W짜리를 거의 24시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실제 주행거리도 이 소형차에서는 꽤나 잘 나오는 편이고, 레이 EV가 200km 정도 간다고 되어 있는데, 캐스퍼 EV가 한 300 정도 간다고 광고를 하잖아요. 네, 17인치 기준으로 뭐 에어컨 키고 한 10도씨 기준으로 278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잘 나오시는 분들은 뭐 15인치나 뭐 17인치 기준으로도 이제 뭐 가을까지만 해도 400km 넘게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못해도 300km는 그냥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실제보다 꽤나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지능형 안전 기술을 볼게요. 차로 유지 보조 이런 게 있고, 하이빔 보조, 하이빔을 자동으로 좀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계기판에 뭐 운전자 주의 경고 이런 게 있고, 전방 차량이 출발했는지 이렇게 띠리릭 이렇게 알려주는 뭐 그런 기능이 있고요. 속도 제한 보조 이런 것도 있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되도록 되게 유용한 기능인데, 앞차랑 충돌을 하지 않게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것도 저도 실제로 좀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고속도로에서 크루즈를 켰을 때 이제 자동으로 뭐 켜지거나 뭐 꺼지거나 뭐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차로 유지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안전으로 들어가면 에어백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좀 단점인데 공기압 경보 장치가 간접식입니다. 이게 수치로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공기압이 낮은지 높은지 정도만 간접적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제 그 TPMS라고 치시면 공기압 센서를 따로 달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아주는 방법은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달아주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 응급처치 키트라고 트렁크 하단에 보시면 임시로 이제 타이어 공기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건 시거잭에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용하다가 시거잭 퓨즈가 나갔어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끊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례가 캐스퍼 말고도 꽤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공기압 이 키트를 썼다가 휴즈가 나갔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시거잭을 아끼고 싶다면 이건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자동으로 문을 좀 잠가주고 뭐 그런 안전 기능이 있고요.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2열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알림 뭐 뒷자리에 누가 남아 있는지 뭐 짐을 놔뒀는지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안전 기능도 있고요. 가상 엔진 사운드라고 전기차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저속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제 차가 가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관을 보겠습니다. 네, 타크 뭐 이런 식으로 뭐 라디어이트 그릴이 되어 있고 15인치 휠이 기본입니다. 휠을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되고요. 옵션을 추가하면 17인치로 바뀌고 기본 휠은 15인치 휠입니다. 15인치 휠이 주행감이라던가 이런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디자인은 전 좀 밋밋하다고 느껴져서 전 이건 옵션을 따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주행등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등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웃사이드 미러가 뭐 열선 기능이랑 뭐 여러 가지 기능 있는 거 들어가 있고 네, 뭐 이런 게 있고요. 디스크 브레이크도 있고 보조 제등등이라 있는데 여기 밑에 말고도 여기 말고도 여기도 넣어주는 이렇게 그런 기능이 있고 틴티드 글라스라고 이것도 기본 유리가 약간 어둡게 나오는 그런 건데 이거는 기본 유리에도 어느 정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와이퍼 뭐 그냥 그렇고요. 네, 이것도 그냥 반향지 시등이 이제 이 쪽에도 들어와 있다. 다음은 내장을 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액정이 이 클러스터도 그렇고 이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두 개 다 10.25인치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그 시인성은 되게 괜찮고요. 이 화면은 이런 식으로 계기판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크기나 이제 보는 뭐 그런 것들은 되게 괜찮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기판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큐브형이 제일 직관적이고 편해서 전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울이 들어가 있고 램프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기본 램프는 이런 식으로 할로겐 등으로 약간은 좀 따뜻한 그런 빛이고요. 이거를 밝게 하려면 따로 컨비니언스 옵션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실내등은 기본적으로 LED 등 밝은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들어가 있고 이게 좀 얄쌍하긴 한데 그래도 운전자 혼자 쓰기에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가니쉬라고 있는데 이게 또 캐스퍼의 또 정체성 같은 그런 걸로 또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꾸밀 수가 있어요. 이거를 드러내서 다른 그 현대몰에 파는 걸로 좀 다이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투명 가니쉬로 해가지고 카드를 넣을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1열 말고 2열에도 이렇게 바꿔놨고요. 이거는 나중에 현대몰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이 있고요. 인사이드 도어 핸들, 이것도 안에 뭐 쇠로 되어 있다 뭐 그런 거고, 이 휠이 이번에 또 바뀐 건데, 이 휠이 원래 쓰던 캐스퍼보다 조금 더 커지고 그립감도 더 좋아졌습니다. 뭔가 약간 고급져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이오닉 핸들이랑 똑같다고 해요.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 램프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명이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색깔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조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내가 그렇게 고급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다 플라스틱이고, 여기도 플라스틱이고,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은 시트를 볼 텐데요. 아쉽게도 캐스퍼는 옵션을 넣어도 전동 접이식 그런 건 아예 없고요. 다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1열이 접히게 하려면 전동 그걸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던데, 또 보조금을 안 받으면 3천만 원이 넘는 신차에 이 기능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헤드레스트, 머리 바지 부분도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가능하고, 2열도 옵션을 넣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반만 접을 수가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다 뭐 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인조 가죽이 들어가고요. 열선은 1열에만 들어가 있고, 옵션을 넣어도 2열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통풍 시트는 1열에 운전석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동승석에도 놓고 싶으면 컴포트 옵션을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이 휠에 대한 건데, 틸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틸트라는 거는 이제 뭐 앞뒤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드러내서 위아래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뽑아서 더 운전자한테 가깝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밀 수도 있고요. 오토라이트 컨트롤, 이것도 뭐 오토로 이렇게 전조등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USB도 이렇게 이쪽에 하나, 여기 C 타입 하나, 그리고 시거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를 쓰려면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무선 오토를 여기다 꼽아 놓고, 이쪽은 충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출력이 이제 좋기는 한데, 뭐 노트북이나 그런 거 쓰기에는 좀 모자라요. 한 30W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휴대폰은 초고속 충전이 되는데, 이제 노트북 쓰기에는 살짝 모자랍니다. 시거잭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후방 모니터인데, 이 보시면 센서가 여기 이렇게 앞뒤로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센서가 또 잘 작동을 해요. 그래서 주차할 때도 뭐 크게 뭐 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편이고, 이 후방 카메라 화질이 좀 별로예요. 옛날 한 5년 된 차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차거리 경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이 엄청 가까우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적당히 가까우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기능인데,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라 해가지고 저속에서 갑자기 페달을 끝까지 밟는다 하면 자동으로 제동을 해줍니다. 저도 이걸 한번 겪어봤는데, 저는 그냥 이제 빵 튀어나오고 싶어서 팍 눌렀는데 그냥 자동으로 제동을 하더라고요. 사실 안전을 위해서는 천천히 가속하는 게 당연히 좋기 때문에 이것도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다. 크루즈 컨트롤, 이제 스마트 기능을 쓰려면 이것도 옵션을 추가로 넣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버튼 시동이고 원격 시동이 되긴 하는데 거의 뭐 전기차는 바로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뭐 굳이 필요는 없었고요. 에어컨도 기본적으로 풀 오토 에어컨으로 들어왔습니다. 룸미러도 뭐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얄쌍한 그런 하이패스가 없는 룸미러인데 하이패스 옵션을 넣으면 하이패스가 들어간 뚱뚱한 룸미러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ECM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 좀 밝을 수가 있습니다. 레인 센서라고 이제 자동으로 그 비의 양을 측정을 감지를 해가지고 이걸 더 뭐 빠르게 하거나 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센서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후방 충돌 방지 메인 그 카메라고요. 여기 밖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이게 그 레인 센서예요. 그래서 얘가 이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거를 보고 와이퍼의 뭐 속도를 조절하고 뭐 그런 건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비 오는 날 좀 써봤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 내 유리에 좀 빗물이 많이 묻어 있어도 작동을 안 한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그 감도가 아쉬운 그런 거고요. 리어 와이퍼 와셔, 리어 그 뒷유리에도 이런 식으로 와이퍼가 있고요. 파킹 브레이크라고 오토홀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주정차일 때 아니면 차에서 좀 막힐 때 이렇게 자동으로 그 브레이크를 꾹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오토홀드를 해주는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커버링 쉘프라고 이제 트렁크에 이제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불편해서 이건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좀 많이 안 쓰는 편인데 외국에서는 워낙 뭐 차량을 깨고 안에 뭐 물건 훔쳐가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내 차 트렁크에 뭐가 있는지 안 알려주려고 이렇게 덮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없어도 뭐 상관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1열에 이제 자동으로 차 문을 잠그고 열고 하는 거를 이제 버튼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터치식으로 하려면 옵션을 넣으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튼식이 더 편했습니다. 패들 시프트라고 맨 처음 말했던 이 회생 제동 바꾸는 그거를 패들 시프트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걸 이제 휠을 앞뒤로 좌우 앞뒤로 하거나 위아래로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파워 윈도우를 이제 운전석에 들어가 있고 이 동승석에는 기본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동승석에 넣으려면 이것도 따로 옵션을 추가를 하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인데요. 내비게이션이 아까 봤던 그 클러스터 화면이랑 사이즈가 똑같은 10.25인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전작 캐스퍼보다 좀 커지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은 좀 아쉽더라고요. 요새 나오는 아반떼나 소나타 거기에만 해도 옵션을 넣으면 12인치 화면을 넣어주는데 10.25인치는 요즘 차들에 비해서 사실 좀 작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이건 기본 내비 화면인데 뭐 그래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내비게이션 쓰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폰 프로젝션 이건데 무선이 안 돼가지고 유선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알리에서 그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가능한 기계를 이제 꼽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전 네이버 지도를 주로 쓰기 때문에 이걸 따로 꽂았습니다. 반응 속도도 뭐 무선이지만 괜찮았고 기본 내비게이션이 이제 이 화면인데 사실 현대 기본 내비게이션이 요즘 워낙 좋아져가지고 기본 내비게이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디오가 스피커 6개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넣어도 따로 뭐 좋은 스피커로 바꿀 수가 없어요. 보스 스피커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피커도 좀 아쉽긴 한데요. 스피커 출력이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차고 넘치는데
이 분리도라고 해야 되나요? 음의 선명도 이런 게 좀 떨어진 느낌이고 베이스가 너무 웅웅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스피커 소리 같은 경우에는 좀 EQ 설정을 차량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음을 좀 줄이니까 낫더라고요. 그래도 캐스퍼 일렉트릭 스피커는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고 카페 글들을 봐도 스피커가 좀 아쉽다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스피커는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고요.